꽃길과 대자보. 어제 하루 같은 날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꽃길, 대자보. 자,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꽃길을 깔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반명엔 치매 뭐 이런 글이 써 있는 대자보가 붙었답니다. 뭘까요? 여기 사진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정문 앞에 이런 화환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재명 의원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님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런 내용의 이 글이 써 있는 화환들이 잔뜩 있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어제. 그리고요, 반면에 이재명 의원을 그동안 비판했던 홍영표 의원 사무실이에요. 지역 사무실. 여기에는 이렇게 문에 대자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밀봉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막 비난하는 글 이런 그러면서 뭐 치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좀 더 내용으로 보죠. 여기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무럭무럭 당대표로 국회 첫 등원길에 화환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비판한 홍영표 의원 사무실엔 애정 결핍이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서 이거 되게 비웃는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3m짜리 대자보가 붙었다. 근데 공통점은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 이런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팬덤의 두 얼굴, 이재명 등원길에는 화한, 친문엔, 그러니까 반명이 요새 친명으로 꼽히는 거, 친문으로 꼽히는 거죠. 대자보 테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어제 첫 등원 모습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함을 하시죠.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달라는 당부를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팬덤 현상인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실 팬덤 하면은 지금 민주당 쪽하고 많이 얘기가 됐죠. 근데 보면 극성 팬덤의 시작점은 친노 친문이다. 근데 지금은 이 친노 친문이 친명에 당하는 신세가 됐다. 어떻게 보면 이 기사는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015년 온라인 당원제로 확 늘어났다 지금. 조국 사태 등 거치면서 당 전면에 나섰는데 뭔가 친노, 친문, 이젠 친명 그리고 과거에 팬덤을 걸어놨던 인물들이 지금 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창석 평론가. 특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팬덤 중에는 딸, 개딸. 그러니까 여성분이 많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뭐 개딸과 양아들 동등하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아들. 예. 양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남성들은? 예, 이제 두 축으로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이유는 사실 지난 대선에 그 거대 정당 두 후보가 여성으로부터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여성표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후보들 다 비호감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마지막 판에 이제 저는 많이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그 세대별로 또는 뭐 인터넷 그 흔히 말하는 취미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에브리타임즈라고 이제 대학생 커뮤니티가 또 있습니다. 줄여서 에타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타에는 마지막 선거 막판에
20대 여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격렬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인 것도 있겠지만 예.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있었던 여성에 대한 비호감도가 오해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윤석열 후보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이 세 개의 축이 한꺼번에 섞이면서 예. 이게 강력한 이제 개딸 현상을 이제 낳게 됐는데 예. 아무래도 여성 호감도가 많이 낮았던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지 후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냥 개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예. 조금 더 천천히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개딸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것도 있냐면 뭐 나는 개 이모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가 이제 어리지 않으면 연세가 좀 있으신 네, 분들은 본인 그렇게 또 스스로 이제 표현되죠. 개 이모다라고 표현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칭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딸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전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개딸이라는 이름 앞에서 구심점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제 팬덤을 형성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 또 강력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지만 3m짜리 거의 밀봉 수준의 대자보. 민주당 의원입니다, 거기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 군중 정치에 휩쓸리면 결국에 지향점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의 비대위가 꾸려지고 혁신적인 비대위라고 말씀하시지만 민주당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가 90%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40%, 대의원이 45%, 그렇습니다. 당원 여론조사가 5%. 뭐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 당권을 장악하려는 이 후보들은 민주당이 이런 팬덤 정치에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을 바라봐야 될 정치가 결국에는 극렬 지지자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봤던 중앙일보 기사 좀 다시 좀 불러오죠. 최인종 변호사는 이 기사 제목을 좀 봐주세요. 아까 설명 들었는데 극성 팬덤의 시작점은 친노 친문, 지금은 친명에 당하는 신세 이렇게 분석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제목? 실질적으로 2000년대 초반 예. 노사모에서 이 정치 팬덤이 사실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 K-팝 그룹이라든가 뭐 걸그룹 같은 게 서로 이제 좋아하는 그룹을 두고 서로 싸우는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정치화된 것이 바로 친노 친문의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친문 세력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할 때에 예. 매일 타는 버스라고 해서 다니는 버스에 뒤에 쫄랑쫄랑 따라다녔던 대장동 버스라고 있는데 그 대장동 버스가 사실은 보수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친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만들어서 버스를 만들면서 이재명 후보를 그런 어떻게 보면 얘기가 저격을 있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예.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건 것이거든요. 결국 대통령 선거 때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주도 세력이고 그렇다고 하면 너네를 이제 응징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저와 같은 문자 테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전에 이제 보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예. 분열이 됐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민주당 내에 어떤 분열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런 팬덤을 굉장히 의식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오늘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재명 의원 국회 첫 등원해서 기자들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먼저 기사가 좀 하나 있는데 그 기사부터 확인해 보죠. 0.5선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보궐선거니까 0.5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초선이 된 겁니다. 대표 도전을 묻자 정치는 국민의 뜻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그리고 전당대회까지는 시간 많아. 깊이 생각 안 해봤다. 확답을 뭔가 똑부러지게 하지는 않은 건데 정치는 국민의 뜻. 과연 이재명 의원이 말한 이 국민은 누구를 말한 걸까요? 언론들이 여러 가지 또 해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의원의 질문과 답변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표 서울시장 공천 이재명 후보 뜻이었다는 이원우 전략위원장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 민주당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오늘 뭐 약간 이제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지만 뭐 어제 사실상 정해진 거예요. 기사 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86 비대위원장. 참신한 외부 영입은 없었다. 우상호 의원입니다. 뭐 대표적인 86세대로 꼽히시는 분인데 물론 뭐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나 이런 평가도 받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인물 좀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네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내용은. 그리고 최근에 86그룹 용태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당사자 아닙니까? 이 기사는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과연 이 혼란상을 수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곧 8월로 예정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역할을 이제 차기 비대위에서 하게 될 텐데요. 이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이 투표권, 즉 권리당원, 대의원 제도, 투표 비율 이런 그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이 게임을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에 이런 개정 작업들이 역동성이 생긴다는 그런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자, 김조욱 전 행정관님.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 새로운 비대위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8월 말 정도로 본다면 2달 조금 넘게 활동하게 돼요. 그 사이에 당을 뭔가를 바꾸고 방을 장악해서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이른바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그립감이 있을까? 그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그립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바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없다고요? 기간이 짧고요.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공천권이든 다양한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말을 듣죠. 그러니까 이른바 뭔가 의원들한테 그렇죠. 줄 뭔가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과거에 민주당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공천권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건데 당장 지금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이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그다음에 어떤 의원들이나 정치세력들을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얼마만큼 명분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가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명분과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명분과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배한 이유가 누구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차기 지도부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물어야 된다. 정도의 기준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지금 방금 영상에 설명이 됐는데 이른바 이제 룰을 바꾸는 거예요. 전당대회 룰을요. 그러니까 당원 자격이 지금은 권리당원이 제대로 돼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돼요. 당원 가입한 다음에. 그 매달 당비를 내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3달, 3개월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른바 아까 앞서 했던 개딸 이런 분들 이재명 의원의 강력한 지지층들이 대선 때 당원이 되신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아직은 권리당원 행사를 못해요. 그분들을 3개월 줄여주면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꾸자는 주장이 있고 아니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불발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어떠든 상관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들어온 분들을 투표 권한이 없는 분들을 주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그다음에 일반 국민 10%, 일반 당원 5% 정도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 권리당원들의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기간을 좁히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건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예. 국민 여론, 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위성정당 반대한 여론이 더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 투표를 했어요. 70%가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민심과 멀어지는 당심이에요. 근데 권리당원들을 늘린다고 해서 이 권리당원들의 의지가 예. 소위 민심과 결합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이나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게 되면 예. 제가 볼 때 이건 논쟁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적어도 지금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예. 룰을 바꿨을 때는 적어도 이건 합당해라고 하는 정확한 준거를 대지 않으면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룰 문제 이거 잘못 다루게 되면 또 다른 화근 갈등의 어떤 지점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불거진 겁니다.